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네네. 한 달 사이에 겨울이 왔어요. 그렇죠. 네. 항상 보면 땡스기빙 지나고 네. 바로 추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항상. 혹시 요번 올해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거 조금 하셨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원장님 집만 또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네, 보면 네. 요즘에는 다 조용조용히 지내는 분위기라서. 맞아요. 네. 크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달 또 주제는 어떤 것으로 또 정하셨는지요? 이번 달 주제는 치과에 관한 잘못된 상식. 네, 영어로 말씀드리면 myth about dentistry인데 네. myth라는 게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하나는 올해 이제 뭐 이야기들, 전설 같은 네. 이런 것들이 선조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한국이 어떻게 선조가 이렇게 됐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곰. 예, 곰하고 그런 것들 전설을 미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또 다른 의미는 아주 널리 퍼져 있는 진짜 같은 잘못된 것들. 네네. 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잘못된 정보들 이런 거를 또 미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런 게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황소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이렇게 황소 투사라 그러는 네. 예,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황소는 빨간 거 보면 흥분이 돼가지고 막 달려드는구나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저요. 네. 근데 황소는 빨간색 생명입니다. 아 진짜요? 네, 빨간색하고 녹색을 못 본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니까? 흔들려서 그런 그런 단순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네. 금붕어는 뭐 기억력이 3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마 생각할 때 뭐 고기 잡으러 가면 뭐 물린 고기가 또 물고 막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연구를 과학적으로 해보면 네. 기억력이 5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좋네요. 예, 그래서 금붕어를 그렇게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3초밖에 기억 못 한다고. 새로운 사실. 네, 그리고 또 보니까 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천재로 알려져 있죠. 네, 천재로 알려 있는데 뭐 그 전에 그런 소문들이 있어요. 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수학을 네. 페일했다. 진짜요? 네, 그런 말들이 있어요. 네. 아주 많이 번져 있는데 그 소식이 그런 기사가 태블로이드 같은 기사가 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살아 있을 때 나왔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걸 보고 네네. 나 수학 페일한 적 없는데 그리고 그때도 어렸을 때도 거의 top of the class였대요. 아 그러니까 무슨 카더라 소식이 이렇게 잘못된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찌라시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돌았군요. 이게 너무 번지게 되면 진실처럼 믿어지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네. 치과에서도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진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그런 잘못된 상식이 있을 때 본인한테도 해가 될 수가 있지만 네. 본인이 믿고 있어서 다른 분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요. 전달을 하게 되면 다른 분도 그거를 믿고 그러네요. 해가 될 수가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보면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처음에 진료가 진단을 이제 받으세요. 네. 소진을 이렇게 하시고 이제 치료를 이런 치료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네. 다음번에 이제 오실 때 네. 이제 꺼려 하시거나 마음이 바뀌시거나 네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누군가한테 들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딱 주변 뷴 네. 아니면 네이버.
네이버나 구글.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분들은 일반적으로 찾으시는데 조금 어드밴스 서치 하시는 분은 이미지까지 막 찾아봐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미지 막 찾아보면 막 끔찍한 사진들 막 있고, 맞아요. 페일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사례 같은 것들 별로 좋지 않은 것들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어떤 선입견이 생기시고, 네, 그리고 또 주관적인 경험들,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주변 분들의 충고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잘못된 반쪽짜리 진실을 자기 견해에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반 상식을 적용을 시키시는 거예요. 네네.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이거 너무 많이 하면 이거 좋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네네.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에 아 클리닝 자주 하면 안 돼요. 뭐,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말도 되게 많이 듣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첫 번째는 뭐 그렇게 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네. 네, 첫 번째는 충치는 벌레가 치아를 갉아먹어서 생긴다. 그거는 어릴 때 진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애들 양치질 안 하고 그러면 네. 야, 너 벌레가 다 먹어. 너 치아 다 먹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치과의 역사를 보면 그 tooth worm theory라는 게 있어요. 아, 실제로 있었어요? 네, theory. 그러니까 이론.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엑스레이도 없고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거의 한 18세기 후반까지 믿었답니다. 그러니까 꽤 그렇게 멀지 않아요. 18세기라 하면 물론 몇백 년 전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네, 그 과학적인 게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생각하기 치아가 아프니까 그리고 근질근질하니까. 맞아요. 근질근질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벌레가 와서 이제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치과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보통 치아 윗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네. 그 신경 통로에 있는 그 신경줄을 치아 벌레라고 원래 빼면 신경 빼면 이렇게 벌레처럼 실벌레처럼 네네. 생긴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아, 진짜요? 마취도 안 하고 했겠죠. 얼마나 네, 아팠을까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점쟁이 같은 그런 외국에서 구슬하고 네. 그 뭐 꿀을 치아에 발라서 이렇게 벌레를 유인하듯이 그 단맛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끔 꿀을 이렇게 바른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리고 재밌네요. 좀 끔찍한 거는 어떤 문명에서는 뭐 충치가 뭐 치아 아픈 게 뭐 문화를 뭐 가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떤 문명에서는 그 쇠를 불에 지져서 예, 그래서 치아벌레 죽인다고 이렇게. 거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옛날 그런 어떤 그림들 봤을 때 치과에 관한 그림들을 보면 막 누가 이렇게 잡고 있고 뒤에서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데우고 있는 약간 그런 마치 고문하듯이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그림들이 그래서 원장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구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치과 치료는 굉장히 무섭다가 암묵적으로 심겨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충치가 생기는가? 그러니까요. 네. 이거를 봤을 때 우선은 벌레는 아니에요. 네, 벌레는 아니고 다행이네요. 그런데 벌레 비슷한 게 있어요. 충치를 생기는 박테리아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박테리아가 벌레일 수가 있는데 이 박테리아가 그 수크로스라는 박테리아가 있으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크로스라는 그 성분이 있어요. 설탕에. 네. 그래서 그 수크로스를 성분을 먹고 그 산성 성분의 부산물을 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물을 내니까 그 부산물이 치아 표면하고 닿아서 치아 표면을 부식시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빨을 상하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거죠. 네네. 그 박테리아가 그거 수크로스를 먹고, 그러니까 수크로스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수크로스를 먹고 그리고 그 부산물이 생겨서 그거를 부식시키는 겁니다. 네네. 그렇네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 구강 안에 그 미네랄이 치아 표면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체가 되지 않았을 때 네네. 미네랄이 빠져나가는데 대체가 되지 않았을 때 이제 홈이 생기고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불구
이제 복구 불능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충치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삼투압 현상처럼 뭐가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충치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진짜 여기 보니까 원장님 균도 벌레잖아요. 애들이 알아듣기 쉬우라고. 애들이 벌레라면 질색하니까 그 표현 쓰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뭐 솔직히 애들이 뭐 이거 설명한다고 저 자극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진 않으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쓸 때는 걔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여기에 관한 그 잘못된 상식은 어떻게 보면 유익한 것보다는 그러네요. 때에 따라서 네네.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른으로서 봐서는 그러면 수크로스, 그러니까 설탕이죠. 네네. 설탕 성분들을 많이 먹지 않았을 때, 왜냐하면 먹이를 많이 주지 않으니까 그러네요. 박테리아한테 네. 이렇게 됐으면 충치를 생기는, 특히 이제 성장기에 네. 성장기에 설탕을 많이 주지 않고 또 많이 주는 것도 그런데 자주 주는 게 더 위험해요. 사실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자주자주 그것을 그쵸. 섭취할 때 네,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단 성분을 만약에 먹는다면 네. 오히려 이제 침이 많이 나왔을 때 네. 뭐 식사 후 디저트로 네네. 먹는 게 낫지, 간식을 뭐 예를 들어서 소화 다 됐는데 뭐 입에 왜 간식 달고 다는 네. 그런 그렇게 됐을 때는 충치가 생길 확률이 더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단 거를 많이 먹지 말아라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듣고 보니까 잘못된 상식이 진짜 의외로 되게 많다. 되게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네. 몇 가지인데 뭐 환자분들 와서 이제 말씀하시면 잘못된 상식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레드 플래기 딱 올라와요. 이거 아닌데 하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또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너무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싫어하세요. 맞아, 미워. 원장님 미워. 왜냐면 평생 동안 그렇게 믿고 왔는데. 맞아요. 전체를 부정당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또 특별하게 잘못된 거를 믿고 계신데 그걸로 인해서 네. 벌써 해가 발생된 상황이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희가 그러면 또 나중에 더 진짜 어떤 또 안 좋은 예가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 또 노래 한 곡을 또 듣고 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신청하셨죠? 크러쉬의 뷰티풀. 혹시 무슨 사연 있으신가요? 어제 저녁 때 네. 겨울에 어울리는 노래라고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네.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도깨비 이거 저기 OST예요. 네, 그래서 겨울도 오고, 근데 달라스 이번 겨울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춥진 않는데 네네. 그래도 쌀쌀한 게 겨울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네. 겨울이니까. 네, 골라봤습니다. 크러쉬의 뷰티풀 듣고 올게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든든한 친구 듣기는 AM 730. 여러분은 지금 좋은 아침 4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초대석 손님으로 하이큐 치과의 배욱 원장님 모시고 치과에 관한 잘못된 상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었는데 이제 또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궁금해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치과를 이제 꺼려 하시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이제 뭐 치과 의사가 나 치아 보면 너무 안 좋아서 뭐 깜짝 놀라게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워서? 그쵸. 내 상태가 안 좋아서? 예, 왜냐하면 그 입안이 되게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그건 그래요. 예, 아주 사적인 공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네, 그 입을 네. 이렇게 벌린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치과를 미뤄서 못 오시는 경우가. 저런. 네, 그러니까 좀 부끄러우시니까. 네. 아프시기는 아프신데 뭐 너무 심하게는 안 아프시고 치과 가기가 좀 부끄럽다. 그렇게 해서 방법을 못 찾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병원에 오시면 여쭤보세요.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뭐 저처럼 이렇게 안 좋은 분 보셨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민망하시니까. 네, 민망하시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보면 뭐 저를 포함한 다른 치과 선생님들은 이제 매일
많은 환자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어려서 이제 오는 아기들부터 그리고 80대 되신 네. 분부터 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치아가 아주 건강하고 좋은데 어떤 분들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치아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네. 제가 가장 안 좋은 경우를 본 경우는 한국 분은 아니신데 네. 외국 분인데 이제 40대인데 치아가 하나도 없으세요. 아 진짜요? 네, 우리 쪽 아래쪽. 네. 세상에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부끄럽다 네. 이렇게 해서 안 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가장 나쁘기 때문에 나는 좀 꺼린다 그렇게 네네. 생각하시면 그런 것 때문에 치과를 이제 못 가시는 상황이 되시면 네.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냅뒀다가 더 병을 키우게 돼 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보면 씹는 것도 그렇고 네. 익숙해져 버리시는 거예요. 불편함이 익숙해지시는. 불편함이 익숙해지면 결국에는 삶의 질도 떨어지는 네. 그런 상태가 맞습니다.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봐요. 네. 치과 의사분들은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왔는데 이분 치아 너무 안 좋으시네. 젊으신데 이런 네네. 생각은 스쳐가지도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루시는 선생님들은 전문의들이시다 보니까 네. 그 질병에 관해서 이렇게 어떻게 치료할까 이런 방향을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이분 너무했네. 이분 좀 괜찮네. 이런 생각은 그런 할 틈도 생각은 하지 없다는 거죠. 않고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으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드려야 되지. 네. 그런 쪽으로 항상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너무 당황스럽거나 부끄러워서 치과를 못 가신다 그러면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네. 진짜 정말 이게 성격 문제인 거잖아요. 어떤 네. 친구는 정말 입 크게 벌려서 삼겹살 같은 거 쌈도 못 사 먹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부끄럽다고. 네. 근데 그렇죠. 이럴 때는 절대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니까 네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시는 게 우선이다. 네. 네. 또 다른 거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다른 거는 이제 치과 치료는 항상 아프다. 맞아요. 특히 신경치료 그리고 임플란트는 아프다고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고 꺼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치료를 이제 어떤 경우는 그 치아를 이제 아프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치료들을 꺼려 하시고 그런데 네.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미국 분 같은 경우도 200kg가 넘어도 거구시네요. 네, 거구신데 이제 치과 의자에서 거의 벌벌 떠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네. 그리고 마취 같은 것도 이제 아프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이제 오셔서 이제 오시기를 꺼려 하시는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특히 신경치료 신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항상 오셔가지고 신경치료 아프다던데요.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진짜로. 근데 신경이 몰려있고 신경 부분을 건드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신경이나 그런 게 없는 부분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아프긴 하겠죠. 그렇죠. 이제 보통 신경치료라는 의미 자체가 네.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을 이렇게 하는 거고 네. 마취를 해서 하는 경우죠. 마취를 하고 신경치료를 하는 거죠. 사실은 마취할 때가 아프지. 네, 마취할 때가 제일 아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신경치료 할 때 아프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특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맞아요. 그 두려움이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인께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남편분이 전날 엄청 아플 거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겁을 먹었구나. 네, 저희 남편이 신경치료하면 엄청 아프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안 아픈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인플레임이 많이 돼 있는 염증이 많이 있는 경우는 보면 마취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염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염증이 심하면 그 염증 주변으로 네. 산성화가 돼서 그 마취액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산성화가 알칼리화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산성화가 되니까 주변에 마취액이 그렇게 효과를 많이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직접적으로 네. 바로 옆에 마취를 해야 되고 그 그렇군요. 마취 자체도 힘든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네이버라든지 네. 가서 이제 막 찾아보시면 찾아보는 거는 괜찮으세요. 네. 걱정되시니까 그렇죠. 찾아보는데 보통 이제 정보를 얻어 오시는 거가 부정적인 정보.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네, 별로 너무 아팠다. 네. 그래서 힘들었다 이런 정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실 필요 없이 그냥 와서 여쭤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실제는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그리고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뭐 뼈 이식하고 그럴 때 마취가 확실히 되면 네. 뼈 이식하는데 그렇게 또 아프거나 그런 것도 임플란트 자체는 프레셔 같은 거는 많이 느낄 수가 그렇죠. 있는데 그렇지 않는 한은 오히려 임플란트가 덜 아플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덜 아파요. 그래서 이제 치과 치료라는 게 아프다는 거는 이제 마취가 덜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마취가 덜 되는 그런 상황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 네네.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를 키우면 키울수록 병원에서 치료할 때 더 불편하실 수 있다는 그러네요. 거죠. 고통도 또 가중이 되니까 네, 미리미리 하여튼 좀 심해지기 전에 가서 치료를 이렇게 진단을 받고 좀 치료를 받는 게 현명한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마지막은 네네. 치아는 웬만하면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뽑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믿고 오시는 네.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전에 치아를 뽑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쪽 닥터가 이거 그냥 뽑았다. 네네. 너무 속상하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씀을 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를 비롯한 이제 다른 치과 선생님도 봤을 때 치아를 뽑지 않아도 되는데 뽑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설명을 충분히 못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들었는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죠. 있으시다. 그게 너무 강해져셔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치아를 살리려고 해요. 네,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말씀 이제 하신 것처럼 여기서 보면 웬만하면 뭐 살려야 된다. 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웬만하다는 게 이게 어떤 기준에서 웬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환자가 봐서 나 이거 괜찮은데요. 네. 이거 하고 닥터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봐서 이거 살릴 수가 없습니다. 네네. 이거는 살려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경우도 사실은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른 거잖아요. 어떤 네네. 분은 살릴만 했기 때문에 된 건데 네. 자기의 그런 경험을 상대한테도 너도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거야. 보니까 나랑 비슷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서 이거를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 말은 뭐냐면 본인 치아가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 치아가 뭐 크라운보다 좋을 거고 그리고 뭐 임플란트보다도 네. 그런데 그 본인 치아라는 게 이제 상태가 이제 병들어 있는 상태라든지 네네. 뭐 흔들리는 상태라든지 이런 상태가 되면 본인 치아보다 회복을 해야 되는 치아가 네. 더 좋은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떤 네. 경우에는 이제 좀 말씀드리면 어떤 의사의 뭐 경험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의사는 뭐 한번 살려봅시다. 네. 어떤 의사는 이거 뽑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런 차이가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 종류의 치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그런 종류들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 어떤 경우는 어떤 식으로 봐도 뽑아야 되는 치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이거는 무조건 살려야 된다. 웬만하면 살리겠습니다. 이러면 그 치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치아까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예. 2차적인, 3차적인 또 피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잘못된 상식을 네.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게 그리고 주변 분의 문제가 된다는 게 치아 뽑지 마. 치아 왜 뽑아야?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치과 병원에서는 치아를 안 뽑으려면 진짜 안 뽑으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짧은 기간 내에 문제가 생긴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분도 속상해요. 그렇죠. 치아를 뭐 살린다고 비용적인 거는 이렇게 치르고 네. 했는데 나중에 치료 다 끝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 한 1년, 2년 있다가 이거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네. 환자분 입장에서도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치과 병원에서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연두를 하고 그렇죠. 결정을 내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치료를 받기 전에 하여튼 충분하게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담도 많이 하시고 또 의견 조율도 또 많이 하시고 웬만하면 카더라 하는 거에서는 좀 이렇게 차단을 해서 1대1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치과뿐만 아니라 네. 다른 우리 몸에 관한 것들, 의학적인 것들도 네네. 전문가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전문가는 더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일반 상식에서 어떤 몸에 관한 그런 정보들은 일반 상식선에서 해결을 하면 안 돼요. 그러네요. 네. 거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네요. 이제 진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잘못된 치과 상식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또 살펴보면서 진짜 잘못된 상식 하나가 참 많은 것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좀 배웠어요. 네. 마지막으로 또 저희 청취자분들께 말씀 한번 하시고 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래요? 뭐 치실하면 이가 벌어진다. 맞아요. 클리닉 많이 하면.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믿고 계신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치과 다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치과 병원 가서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확인을 하세요. 한 번이라도. 네. 그래서 그 확인을 하시고 이제 신뢰를 하신다면 믿고 거기에 따르시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 따라오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올바른 상식으로 인해서 주변 분들한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잘못된 상식이 있을 때는 주변 분들, 사랑하는 분들이 해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혹시라도 잘못된 상식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이제는 좀 선하게 그런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과 또 깊이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배우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